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배웠죠? 전시학습에서 배웠던 상용 로그는 실생활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 배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지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즉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고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비슷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온라인 강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요. 2주 후쯤이면 우리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뜻과 그 그래프에 관한 내용을 배울 겁니다. 교과서를 피시면 46페이지를 피시면 되고요. 일단 46페이지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지수함수 정의에서 y는 a의 x제곱, 즉 밑을 a로 하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2학년 첫 시간에 지수에 관해서 배웠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밑이었어요. 이 밑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밑의 조건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A 값이 0보다 큰데 1이 아니려면 첫 번째 1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0하고 1 사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고 핵심이에요. 일단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밑을 A로 갖는 이 밑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죠. 이 밑 A 값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 증가함수가 된다. 그리고 밑 A 값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가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A 값이 1보다 클 때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이렇게 같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밑 A 값이 0하고 1 사이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확히 공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증가함수, 즉 X 값이 다시 X 값이 커질 때 그에 관한 Y 값, 즉 A의 X1 그리고 A의 X2 이 값이 이렇게 부등 모양이
안 바뀌죠. 이때 우리가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x값이 이렇게 증가할 때 함수의 값, 이 함수의 값이 부동호 모양이 바뀐다. 이때 이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하죠. 지수함수, 로그함수뿐 아니라 다른 함수들도 이렇게 부동호 모양이 바뀌는지, 부동호 모양이 그대로인지에 따라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48페이지에 지수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자, 지수함수 y는 a, x승에 대하여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즉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함수든 첫 번째 정의역, 그리고 두 번째 치역, 그리고 세 번째 점근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러면 자, 이따 배우겠지만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지수함수의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은 아까 모양을 보면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죠. 이 선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보면 X축에 가까워지죠. 자, 점근선이 뭐다? X축이다. 그리고 로그 함수는 이따가 배우겠지만 Y축이다.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 뭐? y는 x라는 이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요. 필기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점근선도 좀 특이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점 하나를 지나가요. 지수함수는 어떠한 점 0,1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로그함수는 y는 x라는 대칭,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1,0을 지난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2번은 아까 설명했죠. 그래프에서.
밑에 조건에 따라, A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함수가 될 수 있고, 감소함수가 될 수 있다. 아까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증가함수의 정의 그리고 감소함수의 정의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정의역, 치역, 점근선도 중요하지만 그래프가 나왔다 하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관한 문제가 48페이지 함께 해결하기 2번과 같은 문제예요. 일단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바로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에 관한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1번 문제에는 y는 2의 x라는 이 지수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이만큼 평행이동했죠. 왜? x-2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어요? 1만큼 평행이동했죠. 왜? y 대신에 y-1이 들어갔으니까. 자, 평행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원래 0,1점을 항상 지나가는데 이 점이 오른쪽 x축으로 2칸 그리고 위로 y축으로 1칸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점으로 올라가고요.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일단 정의역. 정의역이 무엇입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그리고 치역. 치역은 자, 원래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 그런데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1보다 큰 양의 실수겠죠. 그리고 점근선은 점근선도 평행이동과 똑같이 이동을 했으니까 y는 1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도 똑같이 풀어보면 돼요. 2번 문제도 똑같이 풀어보면 일단 y는 3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0,1점이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점근선도 y는 2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게 y는 이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y는 이 점근선을 지나고 자 0,1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정리를 하자면 정의역이 실수이고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이 2보다 크죠. 2보다 큰 양의 실수이고요. 점근선은 평행이동에 따라 위로 2칸 올라갔으니까 y는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함수는 다 대소관계가 있어요. 49페이지, 교과서 49페이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모든 함수는 대소관계가 있다. 특히 지수함수는 양의 실수, 그리고 치역이 양의 실수이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함수들이 대소관계가 있다. 즉 실수 안에서 이 함수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는 크고 작고가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지수가 어떤 것이 크고 작고인지 생각해보면 바로 풀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이 가장 작고 그 다음 1, 그 다음 루트 2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밑이 2죠. 얘가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지수함수가 됐을 때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작은 것부터 나열하시오. 그럼 그대로 이렇게 나열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 6번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지수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달라지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마이너스 1이 크고 그 다음에 1.4가 더 크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지수가 1.4일 때 가장 작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바꿔주면 되죠. 어차피 똑같은데.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의 1승)
필승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미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모든 함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습니다. 이 차 함수에서도 그랬고요. 나중에 삼각함수에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특히 삼각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된 개념을 익히시면 좋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뭐뭐일 때라고 나오기 직전에 이 -4부터 2 사이에 있다 정의역이 이게 힌트예요. 그때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주면 돼요. x-1이 됐을 때 그 범위 1씩 빼주면 되죠. -5부터 1까지. 그 다음 밑이 뭐예요? 3분의 1이죠.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3분의 1에 지수 이렇게 넣어주고요. 근데 밑이 지수함수에서 밑의 조건이 0하고 1 사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자, 이렇게 3분의 1에 -5제곱 3분의 1에 1제곱 바뀌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 지수함수 그대로 표현을 해줍시다. 양변에 1씩 빼주면 되죠. 3분의 1 빼기 1은 뭐가 돼요? -3분의 2 그리고 자, 이 값을 계산하면 3의 5제곱 -1이니까 242. 최대값과 최소값 바로 나왔죠? 다시 최대값은 242가 나오고요. 최소값은 -3분의 2가 나오겠죠.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에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수함수를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건 GSP라는 기하에 관련된 그런 수학적 도구인데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이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찾아봤어요. 지오지브라라는 그런 수학적 교구를 이용해도 가장 좋긴 한데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자, 선생님이 일단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아까 y는 3의 x승, 이 그래프가 어떻게 표시가 될지 그리고 y는 2의 x승이 어떻게 표시가 될지. 자, 이 검은색 그래프보다 빨간색 그래프가 더 Y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X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게 생각 키우기 1번이에요. 그리고 자, 밑을 0하고 1 사이로 둔다고 하면 로그 함수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책 51페이지고요. 방금 그래프로 설명했듯이 지수 함수에서 (1대1) 대응인 함수는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함수가 나오게 된다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면 방금 그래프로 봤던 y는 3의 x승. 자, 역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x는 하고 표현을 해야죠. 밑이 3인 로그를 씌우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y는 하고 x하고 y 자리를 바꿔주면 되죠.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와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표에서 말했듯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었는데 이제는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지수함수에서는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는데 이제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죠? 이거에 관한 내용은 정리돼서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뭐다?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다 라고 아까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을 볼게요. 지수함수와 똑같아요. 지수함수도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였죠. 로그함수도 a가 1보다 클 때 밑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고요. 밑의 조건이 0하고 1 사이일 때 그때 지수함수가 감소함수였죠. 로그함수도 똑같이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도 중요한데요. 밑이 이렇게 a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a의 x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본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다? x축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문제 10번. 문제 10번을 보시면 교과서 52페이지 보시면 로그 3의 x와 3분의 1의 x 이렇게 밑이 3하고 3분의 1일 때는 서로 어떤 관계다? x축 대칭이다. 그리고 이 그래프
로그 함수에서 a가 1보다 클 때랑 이 그래프 로그 함수에서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두 그래프를 보시면 무슨 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설명한 게 2번이고요. 그리고 지수함수 설명할 때 같이 설명했어요. 지수함수는 0,1점을 지나가니까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가고 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리고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무엇이었어요? x축이었죠. 그래서 로그 함수는 뭐다? 점근선이 y축이다. 자, 정리된 부분 했고요. 만약에 2번도 다시 한번 증가함수, 감소함수 볼게요. 미체 조건에 따라서 1보다 클 때, 자, 증가함수라는 거는 x값이 증가할 때 이 함수값이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때는 감소함수이다. 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중단원 문제에서 하나 뽑아왔어요. 로그 함수와 지수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이죠. 그거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로그 함수. 이 로그 함수 그래프가 어떤 그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아까 시각적으로도 보여줬지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해서 이렇게 지수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죠. 항상. 왜냐하면 로그 함수와 지수함수가 역함수 관계이니까. 그때 그 교점을 각각 1하고 2라고 했어요. 1, 2라고. 그러면 그 1, 2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1,2라고 2,2겠죠. 이게 지금 핵심이고 이 부분만 알면 문제는 다 풀었어요. 자, y는 로그 ax 마이너스 p 라는 이 그래프는 로그 함수와
지수함수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교점 어떤 점? 1,2라고 2,2에서 만나죠? 자, 이거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요.